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진단하는 연속기획 보도,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KBS가 이번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확인한 결과 물을 공급하는 취수 지역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수 고갈 등 피해를 걱정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의 최대 과제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창녕 하만보 하류 강변여과수 시험 취수정입니다. 이곳 주변 3개 지점에 대형 우물을 설치해 하루 45만 톤을 취수하는 것이 애초 환경부의 계획. 하지만 실제 취수 지역이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보하류 지점 3곳의 취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신 보상류, 창녕군 이방면과 남지면, 유어면 등의 취수 지점을 8곳 추가하는 안이 검토됐습니다. 기존 계획에 없던 의령군 지정면과 낙서면의 취수도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취수 지점이 기존 3곳에서 13곳으로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취수원 다변화의 또 다른 축인 합천 환강의 바닷물, 복류수 취수 지점도 변경이 추진됩니다. 기존 환강교에서 6km 하류로 내려간 지점에서 취수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취수에 따른 하천 수위 저하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계획대로라면 낙동강 강변 여과수 취수량은 71만 톤으로 늘고 환강은 19만 톤으로 줄어듭니다. 취수량이 적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지하수위 변동량도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농업 피해라든지 지하수위 저하에 대한 좀 우려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민들은 지하수위 저하에 따른 농업 피해와 환경 규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취수 지역만 대폭 확대했다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물을 부산에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은 당연히 칼라먹어야죠. 칼라먹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생존권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주민 동의를 조건으로 물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 취수구역이 늘면서 주민 반대 지역도 늘어나 의견 수렴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진주의 진양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이 보호구역 안에 자전거 도로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9배가 넘는 진주 진양호입니다.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자전거 도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은 3.2m, 아래에 있는 철제 기둥을 박아 나무 데크를 설치하거나 시멘트 옹벽을 세웠습니다. 진주시가 계획한 전체 40km 진양호 자전거 순환도로 가운데 2년 전 가장 먼저 준공된 1단계 3.2km 구간입니다. 1단계 사업비만 100억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자전거 도로의 절반가량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의 집단 서식지가 발견된 진양호 일대 26제곱킬로미터를 국내 최초로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군사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이 같은 나무 데크와 시멘트 도로 등 모든 시설물 설치와 건축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환경부는 지난해 진주시장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희가 출장 가가지고 확인된 사항이고 본부에서도 이 공정무 신축에 대한 거는 불법이다. 진주시는 사업 추진 전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회의 사항인지 검토를 해보니까 법률 저촉 사항이 없는 걸로 하고 공사를 추진했다. 진양호 수달을 지역 대표 상징물로 선정해 홍보해온 진주시. 하지만 정작 수달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농사를 짓고 남은 비닐 같은 영농 폐기물, 몰래 태우면 산불 등 화재 위험은 물론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영농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에 논이 까맣게 그을리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쓰레기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은 초미세먼지는 물론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논을 따라 걸으며 걸음마다 쓰레기를 줍습니다.
흙 속에 파묻힌 비닐을 꺼내고 준비한 자루는 페트병 등 논에서 주운 각종 쓰레기로 가득 찹니다.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불법 소각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함부로 참 태워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랬는데 그 가스가 다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다 마시고 먹고 참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마을 1.4km를 걸으며 수거한 영농 쓰레기는 100리터짜리 자루 20개 분량입니다. 주워온 쓰레기 가운데 폐비닐은 공동 수거장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됩니다. 지푸라기 등 잔재물은 파쇄기를 거쳐 거름으로 탈바꿈합니다. 2018년부터 3년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영농 폐비닐은 12만여 톤. 이 가운데 수거된 폐비닐은 5만 8천여 톤으로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수거되지 않은 비닐은 대부분 태워지는데 이렇다 보니 경남 초미세먼지 가운데 15%가 영농 잔재물이나 쓰레기 등을 태울 때 생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저희 환경부 환경공단에 의뢰하시면 직접 방문해서 파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적발된 사례는 740여 건. 불법 소각이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모여있는 경상북도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다시 뒤집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창원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 지원을 약속했고 원전 제조시설 투자와 연구 개발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위해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원전 12기를 보유한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인 경상북도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시가 지난해 SMR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만큼 관련 소재 부품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부품 인증센터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진에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을 구축하는 등 원전 기반의 미래 산업도 육성합니다. 경북은 새로운 분야인 SMR 4세대 원전 중심으로 SMR 제작 지원 센터, 인증 테스트베드 구축 등 차별화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 정책이 5년마다 바뀌며 정책 신뢰가 약해지고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만큼 경상북도 차원의 해결 노력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오늘 아침 내륙에서는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함양이 영하 4.5도, 거창이 영하 5.3도를 보이는 등 무척 쌀쌀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2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질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는데요. 토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낮아져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함안이 영하 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11도, 거제가 13도로 어제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0도, 산청이 영하 2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거창이 11도, 하동 1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내일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이후 맑은 하늘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남 혁신도시 이전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남동발전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에너지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먼저 진출해 있는 해외 거점과 협업해 현지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관련 정보 제공과 연계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항공산업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관은 기존 사천사랑 시티투어와 연계해 카이의 항공우주과학관과 박물관, 항공기 생산 현장 등 체험 과정을 마련하고 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등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다음 달 8일까지 노도 문화개섬 작가 창작실에 입주할 작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문학과 영화, 웹툰 등입니다. 노도 문학개섬은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하면서 한글 소설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를 써낸 곳입니다. 진주시가 최근 진주 남강에 일주일 정도 떠있던 누런 거품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자연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남강댐에서 물이 떨어질 때 강물 속에 있던 산소와 유기물이 만나면서 거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이는 해마다 있던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8일 사천의 한 다가구 주택 계단에서 위층 주민인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남 진보단체로 구성된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가 어제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민주개혁 진보선거연합의 단일 후보 당선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야권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공동정책 발표와 투표 참여 운동을 하고 다음 달 9일 도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경남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